왜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냐면 너무 어려워. 근데 사회가 진짜 그만큼의 기본 소양을 원하는가? 아니거든. 저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캠퍼스 내에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게 안락하고 편리하고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집보다 학교를 가요. 거기서 공부하는 게 더 좋으니까. 피아노가 세팅이 돼 있고 피아노를 치기 좋고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 있으면 피아노 안 치던 아이들도 그 환경에서 피아노를 쳐보게 되고 배우려고 하고 잘하게 돼요.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나우미래, 오늘의 주제는 미래 학교인데요. 세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김유민입니다. 현재 저는 도시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녹색 도시, 기후변화 대응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재라고 하고요. 소셜벤처를 한 7년간 창업을 했고 현재는 한성대학교 창업 R&D 센터에서 창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세종 보람고에 재학 중인 3학년 유주연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시는 미래 학교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집에 컴퓨터가 없을 때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과학실 같은 게 없는데 근데 학교에는 과학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집보다 학교의 시설이 더 좋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학교에 투자되는 것들이 사회가 변하는 만큼 투자되었나, 스마트 교실을 가봐도 TV 같은 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 같은 예산이지만 예산 배분을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 시스템도 홀로그램 같은 걸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집에서 구현하기에는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학교에서 구현해 주는 거예요. AR이나 VR이나 여러 가지 훌륭한 교육 콘텐츠가 학교에서 설비가 돼 있고 그 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굉장히 쉽게 인식이 되고 배움이 빨라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건축물로서의 학교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걸 떠올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래 학교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공간 혁신이 지금 처음 화두는 아니거든요. 개선이 됐는가, 어디다 지금 돈을 쓰고 있는가, 교실 위주로 바꾸더라고요. 성과 평가는 뭘로 하고 있는가, 그 학생들이 만족했다 뭐 이러면 혁신이 된 건가, 혁신이 된 그 성과를 뭘로 잡을 건가가 어쩌면 키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핵심 성과를 뭘로 잡을 것인가 라는 거는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인 건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나는 어떤 철학 하에 길러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뭐 명확한 답을 얻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으로서는 지금 교육이 너무 학습, 이론,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모르는 내용들이 위주라고 저 생각을 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과목들을 다른 학교 그리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외부 강사들을 데려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단지 주말에 하거나 오후 학교 끝난 이후의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일부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공간혁신 얘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저희 학교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고 완공이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대두화되기 전에 교육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했었어요.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 부스에서 공간혁신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너무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게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박람회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가 낙후되어서 예산을 배정받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간혁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정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동의하는 게 이게 낙후된 시설을 그냥 현재화한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혁신 학교다라는 건 보면은 오픈 스페이스에 가깝거든요. 따로 이렇게 교실로 규정이 안 돼 있고 공간이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돼 있고, 학교 안에 뭐 영화관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집에는 없는 장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이용하기가 좋고, 코로나 전후로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지점이 학교가 보육 기능이 되게 컸구나. 선생님이 부모 대신에 있어준 거구나. 부모님 대신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보낼 건가. 지금 우리가 텍스트화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실질적 경험에 가깝게 배우는가. 시험은 사실은 그냥 동기부여 이상 또 이하도 별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중고까지 하나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로 수렴이 잘
자꾸 되니까 지금 책상이 제일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가서 꼭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만들고 취미 활동도 공유하고 이런 기능들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기능이 많이 삭제된 거죠. 예전에 교육부나 또 서울시 교육청 연구과제도 했었는데 그때도 주장했었던 건 뭐냐면 1인 1기라는 걸 굉장히 주장을 했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간 거 말고 남는 게 없는 한국 시스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사회를 즐기려면 한 가지 정도의 기술이든 한 가지 정도의 문화예술적인 악기든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 하나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학교 캠퍼스 내에 피아노가 세팅이 돼 있고 피아노를 치기 좋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피아노 안 치던 아이들도 그 환경에서 피아노를 쳐보게 되고 잘하게 돼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근데 그 공간 들은 이제 억지로 만들려고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 학생 수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초중고도 이제 남는 학교 유휴시설, 유휴공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수업받는 공간은 좀 한 곳으로 몰고 남는 건물들을 악기실, 체육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쭉 할 수 있다면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개별화 시켜주는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학교 가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같이 수업을 받지만 또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멘토가 돼서 누락자 또 따라가지 못하는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은 또 별도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상중하를 나눠서 하는 거는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취미실이나 다른 공간처럼 만들어지면서 별도의 면담실처럼 만들어지면서 보충학습을 한다던가. 왜냐하면 사교육이 늘어나는 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기 전에 공교육에서 먼저 방향성과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죠. 굳이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은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넥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별화된 사람의 그 조건, 성향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커버해 줄 건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하드웨어에 담을 건가, 뭐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육이 입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자격증을 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글이나 애플도 이제는 뭐 대학 졸업장 없어도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교육관들이 좀 많이 변화가 돼야 하겠죠. 학교란 무엇인가 생각을 이제부터 다시 바꿀 시대가 됐어요. 과연 내가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 그 존재 이유가 학교 속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학교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처럼 온라인 중심 교육, 캠퍼스는 없고 기숙사만 있는 학교, 충분히 대학이지만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네르바 대학 같은 네. 경우의 수업 방식이 미리 예습을 하게 하고 교수가 직접 수업을 하는 건 1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분이나 1시간 수업 중에 교수가 진행하는 건 10분, 15분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40분, 50분을 전부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 초, 중, 고 학생들도 기초적인 지식은 반드시 학습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교사가 최종적인 방향성을 좀 이끌어주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발언을 하는 기회들이 와야지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중요하고 그러면서 수업 참여율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잘 흡수하고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가족 같고 부모 같은 저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보면 그 반에 선생님이 원하는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은 몇 %일까 생각을 떠올려 보면 정말 높게 잡아도 한 20%? 왜냐면 나머지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선행학습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 중간 혹은 조금 상위를 원래 맞춰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사실은 진도를 이미 넘어선 학생도 있고 선행학습을 통해서 아예 모르는 뒤처져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흥미없는 친구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시간을 때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은 사실은 개별화해 줄 수 있는가가 답일 것 같아요. 2020년 1월생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5년 뒤, 10년 뒤 갈 학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존감도 좀 높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냐면 너무 어려워. 사회가 진짜 그만큼의 기본 소양을 원하는가? 아니거든. 저는 앞으로 경험할 교육 시스템들은 경험하는 것을 위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깨달았던 것 같고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키워드를 몇 개 꼽자면은 학교에 간 친구들이 좀 즐겁게 원하는 진로를 찾고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